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다 싶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막 발전하는데, 이게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또 우리가 이 기술을 믿는 그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이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특히 그 AI 기반 분석 기술이요. 이게 점점 정교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익명 지갑 주소다 이렇게 생각했던 블록체인 거래 기록 뒤에 있는 실제 사용자를 찾아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뭐 기술적인 이슈를 넘어서요. 암호화폐 생태계의 아주 기본적인 신뢰 구조, 또 사용자들 행동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딱 그 복잡한 변화들을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비트코인만 해도 원래 거래 내역은 다 공개되잖아요. 근데 지갑 주인은 누군지 모르게 하는 뭐랄까 약간의 가명성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체인 널리스 같은 AI 도구가 나오면서 이 가명이 벗겨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내 거래 내역, 뭐 얼마나 돈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드러날 수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선 진짜 좀 꺼림칙하겠는데요. 비탈릭 부테린도 그랬잖아요. 뭐 커피 한 잔 사는 그런 사소한 거래조차도 위축될 수 있다고요. 네, 그 지적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프라이버시 침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의 그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대체성, 그러니까 어떤 코인이든 다 똑같은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거래에 쓰였냐에 따라서 이 코인은 더러운 돈이다 이렇게 낙인 찍혀서 가치가 떨어지거나 뭐 검열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깨끗하게 막 채굴된 코인은 프리미엄 붙어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도 벌써 나타났고요. 이건 뭐 비트코인이 원래 되고자 했던 디지털 현금이라는 그 약속 자체를 위협하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이런 투명성이 높아지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요. 뭐 규제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 같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데요. 자금 세탁 같은 걸 추적하기 쉬워지니까 정부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가 더 편해지는 거죠. 뭐 한국이나 일본처럼 KYC, 실명 인증을 조건으로 거래를 허용한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또 초기에 비트코인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신뢰가 깨지는 걸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참 양면적이에요. 그럼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것도 대부분 공개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니까요. 근데 디파이는 원래 투명성이 되게 중요한 매력 포인트 아니었나요? 여기에 프라이버시를 너무 강화하면 오히려 디파이 본질을 해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긴장 관계입니다. 투명성이 물론 디파이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맞아요. 근데 완벽하게 모든 게 다 드러나는 투명성은 사용자를 좀 위험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돈 많이 가진 분들, 소위 고래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자기 자산 규모나 투자 전략이 다 공개되면 뭐 해킹이나 심지어 현실에서의 범죄 표적이 돌 수도 있고요. 또 시장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죠. 남들이 다 아니까. 결국엔 프라이버시가 너무 없으면 사용자들이 디파이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적인 대응들이 활발하게 나오는 거군요. 그 영지식 증명, ZKP 기술이 핵심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내가 뭘 안다는 사실 자체는 증명하는데 그 뭘 아는지는 공개 안 하는 그런 암호 기술 맞죠?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아즈텍 같은 GK 롤업이나 레일건 같은 솔루션들이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거래를 하나로 싹 묶어가지고 누가 뭘 했는지 알기 어렵게 만드는 보통 레이어 2라고 부르는 기술들이죠. 메인 블록체인 바깥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아니면 스텔스 주소라고 해서 거래할 때마다 새 주소를 만들어서 연결고리를 끊는 개념도 있고요. 주신 자료 보니까 이미 이더리움 레이어 2에는 이런 프라이버시 강화 기능들이 도입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규제는 지키면서고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는 그런 절충안 같은 기술, 뭐 선택적 신원 증명 이런 것도 연구 중이라고 하고요. 그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들 프라이버시가 좀 약해지면 반대로 처음부터 익명성에 완전 집중했던 코인들 있잖아요. 모네로나 지캐시 같은 이런 프라이버시 코인 수요가 늘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 토네이도 캣이 제재되고 나서 모네로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도 본 것 같은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뭐 해커들이 탈취한 자금을 세탁하는데 모네로를 쓴다 이런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고요.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코인들은 정부나 규제기관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주요 거래소에서 막 상장 폐지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아예 거래 금지시키고 제도권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죠.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량, 즉 유동성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고요. 그럼 결국 소수의 마니아들만 쓰는 그런 틈새 시장으로 남게 될까요? 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언론인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활동가들처럼 정말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계속 필요할 거예요. 또 디파이랑 어떻게든 연결해보려는 시도 같은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고요.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이 좀 더 많습니다. 사용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스스로를 좀 보호하려고 할 텐데요. 여러 사람 거래를 막 섞어서 추적하기 어렵게 하는 코인 조인 같은 기법도 있고, 아니면 거래 자체를 메인 블록체인 바깥에서 처리해서 속도도 높이고 프라이버시도 챙기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그런 오프체인 솔루션 사용도 늘어날 수 있겠고요. 네, 그런 개인적인 노력들도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어 2 기술하고 JK 기술 발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JK 기술이 점점 더 빨라지고 비용도 싸지면서요.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규제 친화적인 프라이버시라는 걸 가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그룹 안에서는 익명으로 거래하게 해주는데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규제 당국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방식이죠. 이더리움 같은 큰 플랫폼들도 앞으로 이런 기능들을 점점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들어보니까 이걸 종합해보면 AI 발전이 블록체인 세계의 투명성을 높여서 제도권의 신뢰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맨 처음에 암호화폐가 가졌던 그 프라이버시 정신은 위협하는 진짜 동전의 양면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 프라이버시와 투명성 또는 뭐 신뢰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영지식 증명 같은 기술은 거래 내용은 감추면서도 그 거래가 문제 없다는 정당성은 증명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이 어려운 균형점을 찾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기술적인 해결책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 분석이 이 복잡한 기술적 또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국가가 발행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가 점점 퍼지면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로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런 미래가 온다면 우리는 과연 진정한 금융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게 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술들은 그 미래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한번 각자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